이번 시간에는 수열 중에서도 다양한 수열, 그 중에서도 코시 수열이라는 아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내용을 보면 단조 수렴 정리로 인해서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알아봤고, 부분 수열로 통해서 유계 수열은 유계 수열이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있다는 볼차노 바이어 스트라스 정리까지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의 극한값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면 뭔지도 당연히 모를 때일 거예요. 이럴 때 뭔지 모를 때 얘가 수렴하는가 말하고 싶으면 조금 더 쉬운 방법을 택할 때 우리가 코시 수열을 쓰기로 해요. 자, 그래서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xn이 코시 수열이다 라고 하면 이 말은 어떤 말인지 봤더니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존재한다, 자연수 n이. 그런데 이러한 n이 만족시켜요. n보다 큰 nm에 대해서 xm-xn은 m은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말이에요. 개요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보면 어떠한 실수축 위에 수가 있는데 xn과 xm이 있어요. 이때 이 두 수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때 nm은 뭐냐? m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수든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m보다 큰 어떠한 xn과 xm을 가져오면 된다는 말이죠. 자,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이전에 우리가 봤던 수열의 정의, 수렴한다는 정의는 어떠한 수렴값하고 그 근방에 굉장히 많은 항들이 모여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정의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어떠한 xn을 기준으로 이 xn의 기준으로 xn 플러스 입실론과 xn 마이너스 입실론 사이에 굉장히 무수히 많은 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그쵸? 여기 n 대신에 n을 넣어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할 수 있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때 우리가 수렴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내용인 코시 수열이면 수렴 수열이다. 그리고 수렴 수열이면 코시 수열이다 라는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방향을 먼저 증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수렴 수열이면 코시 수열이다는 쉽게 보일 수 있어요. 수렴 수열이려면 xn이 무한대로 갈 때 a로 수렴한다고 하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n이 존재하는데 이 n이 뭘 만족시키더라? n보다 큰 n에 대해서 xn-알파는 입실론보다 작더라. 자, 그러면 nm을 가져오면 되겠죠? 바로 이렇게 되면 xn-xn은 우리가 보통 증명할 때 삼각부등식을 굉장히 많이 써줘요. 여러분도 이 내용을 보고 잘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써주면 돼요. 앞에 상수 2가 있는 건 상관없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방향을 가려고 할 건데 이 방향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볼 건데 먼저 정리해야 될 거는 코시 수열이면 유계 수열이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직 보이진 않았지만 보였다고 할게요. 유계면 어떤 걸 쓸 수 있었죠? 맞아요. 볼차노 바이어 슈트라스 정리에 의해서 어떤 게 있더라?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한 개 있다고 해서 그게 수렴하는 수열이가 아닌가 생각해보면 당연히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거. 1에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있지만 수렴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뭐가 붙어 있죠? 유계 수열에 코시 수열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 수열이 된다. 이 방향으로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코시 수열이면 유계 수열인 건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코시 수열의 정의를 한다면
그 xn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xn을 기준으로 어떠한 xn이 n보다 큰 xn에 대해서 입실론인데 우리 이 입실론을 특정하게 1로 정해버릴게요. 그러고 나면은 이 xn은 xn의 플러스 1과 절대값 xn의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앞에 n보다 작은 항들 x1부터 n-1까지 큰 n이죠? n-1까지는 유한계고 그 이후의 항은 뭐로 막을 수 있더라? 그렇죠. 이 두 개의 값 중에서 맥스로 묶을 수 있더라. 그래서 이 유한계와 맥스로 묶어서 유계하더라. 그래서 xn은 전체적으로 유계하더라.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계 수열이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있다. 까지는 너무 자명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 수열을 xnk라고 하고 얘가 알파로 L로 수렴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자연수 k가 존재하는데 이 k보다 큰 작은 k에 대해서 뭐가 만족하더라? xnk-l이 입실론보다 작더라. 자, 그런데 이게 코시 수열이니까 뭘 또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두 개의 차가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리미트 xn을 보냈으면 L로 간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코시 수열이니까 또 뭐가 존재함을 알 수 있죠? 어떠한 n이 존재하는데 이 n보다 큰 nm에 대해서 xn과 xm은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더라. 그런데 맥스로 잡으면 k와 n의 맥스로 n0를 잡아볼게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해볼게요. nk와 k 중에 뭐가 더 클까요? 그쵸? 바로 nk가 더 커요. 왜 크거나 같겠죠?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정의를 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부분 수열할 때 우리가 증가 수열로 잡기 때문에 그 k번째 항은 그 원래 항 k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의 번호가 크다는 말이지 항의 값이 크다는 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너무나 자명하게 nk와 n은 n보다 크게 되고 xn-l은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이런 형태로 써줄 수 있고 각각이 입실론보다 작으니까 이 입실론이다. 그래서 뭐다? 수렴수열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양방향을 모두 설명한 게 돼요. 코시 수열이면 수렴하는 수열이고 수렴하는 수열이면 코시 수열이다 라는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았어요.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여러분이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렴값을 알지 못할 때도 수렴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굉장히 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기출에도 많이 사용되는 논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코시 수열이 이용되는 예시, 축약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선 그러면 축약 수열이 뭐다? 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할 거예요. 자, xn이 축약 수열이다. 라는 말의 동치명제는 어떠한 c가 존재할 건데요. 실수 c. 근데 이 c가 0과 1 사이고 또한 뭘 만족하냐면 자연수 n에 대해서 xn 플러스 2 마이너스 xn 플러스 1과 xn 플러스 1 마이너스 xn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뒤쪽이 c 했을 때 곱한 것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정리가 xn이 축약 수열이면 수렴하는 수열이다 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당장 xn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당연히 수렴 값도 몰라요. 추측도 불가능하죠. 이때 쓸 수 있는 논리가 뭐더라? 그렇죠.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코시 수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코시 수열로 증명을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증명을 가는데 어떤 nm이 존재할 건데 n을 크다고 가정을 해도 문제가 없겠죠. 이랬을 때 xn-xm은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xn-xm-1 더하기 xn-1, xn-2로 표현할 수 있고 쭉쭉쭉쭉 간다 보면 어디까지 가더라? xm 플러스 1 마이너스 xm까지 갈 수 있더라. 근데 이게 지금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면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조건이 뭐더라? 추각 수열이더라.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변형될 수 있더라? c xm-xm-1로 변하다.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xc 제곱 xm-1 xm-2로 돼요. 자, 계속 하다 해서 x2-x1-까지 올 건데 이러면 c 앞에 개수가 뭐가 붙을까요? 지수가 n-1이 붙겠죠. 이거 지수 맞출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면 이쪽을 계산을 하면 c의 n-2, c의 n-3 더하기 c의 n-1의 x2-x1이에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더라? 우리가 c가 뭐보다 작다 그랬죠? 1보다 작으니까 뭘 할 수 있겠더라? 우리가 등비수열에 공식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뒤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무한대로 갈 거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 m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 값이 어떻게 되더라? 0으로 가더라. 자, 이 말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설명하면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라고 할게요. 이게 수렴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리미트 ck가 0으로 수렴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m에 대해서 ck는 입실론보다 작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0으로 간다만 보여도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증명하는 것과 같은 논리가 돼요. 그래서 이 부등호가 더 큰 쪽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모두 이해할 수 있었나요?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수렴성을 판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 수렴성을 판정할 때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 조임 정리를 이용해서 양 끝이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었어요. 기출에 많이 나온 형태로는 0보다 크게 잡아주고 여기도 0으로 수렴하게 해줘서 이 사이가 수렴하는 수열로 보통 많이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건 비판정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조 수렴 정리가 있었어요. 단조 수렴 정리, 원피성 공리와 되게 유사한 느낌이 있었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코시 수열이 있었고, 자, 이렇게까지 했다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보이지 못하는 수렴 판정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울 거는 수열의 극한비교 판정법이에요. 이것도 xn과 yn이 0보다 클 때만 쓸 수 있어요. 비판정도 xn과 yn이 양화 수열일 때만 썼죠. 아니면 거기다 절대값을 붙여주거나. 이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 yn분의 xn이 l인데 이게 0보다 크면 주의해야 될 점은 0보다 크다는 게 0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값이든 상관이 없지만 0이 아닌 값이어야 돼요. 이런 L이 존재하면 우리가 아는 게 리미트 xn과 n이 정발산하면 리미트 yn도 정발산한다.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급수라는 것이 있고 그거의 극한비교 판정법이 있어요.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조건들을 암기하고 그 결과까지 제대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7번째로는 극한 비교 판정법과 매우 유사한데 모든 n에 대해서 얘는 양항이 빠지고 이렇게 있다면 첫 번째 리미트 y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리미트 xn은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작은 애가 무한대로 계속 가기 때문에 나도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xn이 어디로 갈 때가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까요? 그쵸?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리미트 yn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간다? 그렇죠. 나보다 큰 애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 가기 때문에 나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한다면 우리가 수열의 판정법 할 수 있는 건 다 배워봤다고 할 수 있어요. 이때 꼭 수렴하는 수열만 있을까요? 맞아요. 발산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발산 중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봤지만 우선 정발산을 봤었어요. 그런데 정발산 말고 몇 개의 부분 수열만 수렴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수열들의 특징을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상극한과 하극한에 대해서 정의해 보려고 해요. 자, 상극한과 하극한을 정의할 때 우선 알파가 xn의 상극한이다 라는 정의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정의는 우리는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숲 xn 또는 xn 또는 이게 알파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정의로는 정의가 조금 복잡하니까 제대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ak를 가져오는데 이 ak가 뭐냐? xn을 모아둔 건데 어떠한 xn이냐? n이 k보다 반대로 썼네요. n이 k보다 클 때 이런 항들을 다 모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k보다 큰 항들을 다 모아온 수열이 있을 때 이러한 수열에서 k 숲 ak를 우리가yk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yk는 증가 수열일까요? 감소 수열일까요? 그쵸? 몇 항이 계속 빠지면서 점점 또 숲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YK랑 YK 플러스 1을 비교했을 때 YK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항이 더 많은, 그러니까 점이 더 많은 집합의 숲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거에 인풋 값은 반드시 존재하게 돼요. 인풋 yk k가 자연수일 때 우리가 이 값을 상극한이라 해주기로 하고 이 값이 알파다라는 의미예요. 좀 어려워요.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동치 명제로 명제를 먼저 써볼게요.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두 번째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거는 알파가 상극한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알파가 있고 알파 플러스 입실론이 있고 알파 빼기 입실론이 있어요. 그런데 알파 플러스 입실론보다 작은 거는 굉장히 많은데 유한계 빼고 다 한 거예요. 유한항을 빼고 다.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입실보다 큰 거는 무수히 많다.
무슨 차이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몇 개쯤은 여기 뒤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단 무수히 많은 항은 요 앞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숲으로 우리가 막아줄 거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베타가 xn의 하극한 이다의 정의를 위와 비교해서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호 도입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호는 이렇게 우리가 쓰기로 약속해요. 아래 정의는 스스로 채워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까지 수열에 대한 내용이 1차적으로 끝났어요. 지금부터